정의부터 정확하게 한번 하고 갑시다. 얘 같은 경우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종류를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뭐 아무거나 곱셈 공식 같은 거 있죠. 그것조차 항등식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모습 있죠.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다시 말해 참만 존재하는 등식을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 사실 이거 말고도 항등식이 있긴 한데 우리 한국은 이런 걸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쌤이 지금 썼던 1 더하기 2는 3이요. 이것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항등식이 맞긴 맞지만 주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x라고 하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을 잠깐 추가시켜 보고 싶냐면은 이 뒤에다가 미지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문자라고 하는 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걸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서 알아둘 만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방정식이라고 한 건 뭘까? 방정식. 다 여러분이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도 방정식을 배웠을 테고, 방정식이 뭐지? 좀 수학적으로 말해보게 되면은 그냥 미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써볼까? 조건에 따라, 좀 너무 어려운 말인가? 조건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겠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해 둘 다 가능해야 돼. 마치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이렇게 뭐 2가 나왔다고 할까? x에다가 0을 대입할 땐 거짓, x에 1을 대입할 땐 참. 이렇게 둘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다 앞에다가 조건에 따라서 라고 적긴 적었지만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 미지수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봤으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잠깐 우리 정석 페이지인데 46페이지를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보기 문제도 있는데 잠깐 써볼까? 논리적인 내용들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보기 1번에 ax의 플러스 b는 0이다.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어보자고 합니다. 다시 x라고 하는 이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 값에 관계없이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0이 나온대요. 그럼 논리를 잘 느껴봐. 지금 x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몰라요. 자꾸 값이 막 바뀌고 있나 봐. 근데 논리는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걸 봐야 돼.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우변은 상수항이죠. 1차 항이 아니라 얘는 상수항이야. 상수. 얘는 정확하게 상수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좌변에 해당하는 모습은 1차 항은 없어야 돼. 1차 항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A라고 한 건 0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1차 항이 삭제가 될 거거든. 우변이랑 좌변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상수 0이라고 했잖아. 상수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그 B라고 하는 상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러한 논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내가 논리관계를 쓰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멘트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줄 예정이에요. 식을 깔끔하게 솔팅하겠다고요. 뭐 오름 차순도 상관이 없어. 그냥 일반적인 내림 차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관계식을 이렇게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얘가 상수항이라며
얘가 상수니까 반드시 앞에 있는 괄호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 이만큼의 결과가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파트가 이제 1차항 자리였고 상수항 자리니까 상수항이 0이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기 2번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등식이 있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모습이 a 프라임 x, b 프라임 이런 등식인데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 자, 그러면 논리를 펼쳐볼까? 우리가 방금 배운 거는 이렇게 는제로 0이라고 하는 걸 좀 이용하면서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러네. a-a 프라임 x 플러스 b-b 프라임 는제로 이렇게 식을 적어보니까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이용해보자. 상수항이네? 0은 상수항이니까 좌변도 상수항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부분이 어때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이 부분이 0이 나온다는 건 a와 a 프라임이 같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0이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b랑 b 프라임이랑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걸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이양시킨 다음에 비교하지 말고 그냥 비교합시다. 비교. 개수를 비교하는 건 어떨까? x의 개수랑 x의 개수가 같을 테고요.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랑 상수항이 같을 테니까 그냥 비교하고 풀자라고 하는 게 바로 개수 비교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쌤이 지금 항등식의 성질,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의 논리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볼까? 일단 어드바이스에 나와 있는 거는 항등식에서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나? 이런 거야. 항등식에서 양변에 동류항과 동류항 보여요? 동류항의 개수가 똑같다를 말하는 거고 동류항이 똑같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드바이스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거부터 할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니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 붙여서 개수 비교법이라 이름 붙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다. a 괄호에 x-1이 있고요. 플러스 b 괄호에 x-2가 있고 오른쪽에 2x-3이래요. 잠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 자, 그때 개수 비교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개수를 비교하자는 거야. 이걸 다 넘겨서 식을 정리하지 말고 적당히만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얘랑 얘랑 두 개를 보니까 a 플러스 b의 x라 쓸 수 있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 식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 결과가 이 친구랑 같을 거니까 개수만 딱딱 비교하자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x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우변에서 x의 개수가 2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결과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걸 연립하여 a와 b를 결정하자. 이게 바로 미정계수 a랑 b를 결정하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지. 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b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b 값이 플러스 1이니까 마찬가지로 a도 1이다 라고 풀어가는 개수 비교법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야 이거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며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 아무거나 넣자.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개수를 확인해 보자. 미정계수를.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은 문제야.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그대로 봤을 때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양변 x에다가 적당히 뭘 대입해 볼까? 이거 0만 들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x에다가 이렇게 1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게 a랑 b를 모르거든요. a 값이랑 b 값을 구하기 위해선 힌트가 두 개 필요해요. 그럼 양변 x에 1도 대입 한번 해볼 거고 또 한번 양변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양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1 대입하자.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에요. 헐, b 값 바로 나왔어. 1이라고. 또 볼까?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고 2 대입하니까 어때? 그냥 2 대입하니까 a 나오는 거 맞나요? a는 2 대입하니까 1. 훨씬 편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는 계수비교법도 있고 수치대입법도 있는데 뭐가 더 좋습니까? 어떤 게 편합니까? 라고 하는 건 그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 다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커다란 힌트 인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괄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편하고요. 그게 아니라 양변 비교하는 게 낫겠다 싶은 분들은 양변 비교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한 번 더 보기 3번을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3번 볼까? ax 플러스 2는 이 괄호에 x 마이너스 b.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름 또 까먹었다. 윤상아. 과제는 보기 문제, 기본 문제, 유제 문제, 연습 문제 전부 다 푸는 거예요. 쌤이 수업 시간에 한 것도 푸는 거예요. 쌤이 푼 문제도 그대로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풀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기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를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을 배웠으니까 내가 a와 b를 구하는 과정을 할게요. 먼저 개수 비교법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 개수를 비교합시다. 뭐 그 말은 즉 양쪽 식을 이쁘게 정리할 건데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ax 플러스 2는 오른쪽에 2x 마이너스 2b인가요? 라고 해놓고 비교하자는 겁니다. x의 개수가 a고요. x의 개수가 2니까 결정됐고 한 번 했을 뻔했네. 자, 이렇게 상수항과 상수항을 비교해 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법으로 편하게 풀 수도 있겠고. 자, 두 번째 수치대입법. 적당한 수를 넣어보자. 유건이가 좀 졸려 보이니까 어떤 수 대입 한번 해볼까? 양변 x에 뭐 대입할까? 유건아? 네.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X 처음에 상황이 X에 뭐라 적혀 있는지 들어가요. ax 플러스 2. 고민할 건 없어. 100을 대입하든 뭐 1817을 대입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뭘 대입해도 돼. 아무거나. 얼마요? 얼마 대입해 볼까? 0. 네, 0 대입하자. x에다가 0 한번 대입하게 되면 식이 좀 심플해지죠? 사라지게 될 거고. 자, 2는 0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b. 이걸 통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한번 대입해 볼까? 우리 이렇게. 그래서 b를 대입하자. b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다시 말해 x에다가 b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 나와요. 우변에 우리가 지금 뭐 b를 넣은 거니까 뭐 0이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 나오죠? 2가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치대입법도 있고 계수 비교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네. 상수항이 뭐였죠? 상수항이 뭐냐고? 자세히? 약간 문자 보면 컨스턴트. 일정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돼. 숫자가 상수항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2차식만 잠깐 적어봤을 때 2차식이요. 여기 있는 문자 C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상수라고 이야기하죠. 상수.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1차 항, x에 관한 상수항이요. 상수항. 오케이? 좋아. 이제 슬슬 넘어가서 3-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배터리가 없다. 비상. 배터리가 없어요. 좀만 버텨봐야겠다. 해볼게요. 잠깐 확대 이렇게 해놓고 1번. 자, 문제 읽어보니까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여기까지 저 3차식이라고 하는 모습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x 마이너스 t.
이렇게가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x에 관한 항등식. 그때 a값, b값, c값, d값을 한번 결정해보자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a, b, c를 찾아도 a, b, c, d를 결정하는 거네. 여러분들 a, b, c, d를 결정하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4개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4개니까 만약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답을 구하려면 4번을 대입해 봐야 돼. 적당한 수를 4번 대입해야 되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개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뭐 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야말로 그냥 전개하고 비교하는 게 편하겠다. 이건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적당한 x에다가 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개하고 비교하자는 거지. 자, 진행할게요. 전개합니다. cx의 세제곱이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dx의 제곱. 이거 두 개 분배하니까 cx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분배 안 했죠? 플러스 dx. 그 다음 마이너스 cx 플러스 t. 내림차순 식을 다 이쁘게 정돈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는 묶이네요. c-d. 글씨가 이상하죠? c-d라 쓸게요. c-d에 대해서 x의 제곱.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묶을 수 있으니까 d-cx라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플러스 t라고 쓰는 거 괜찮겠지, 이렇게? 자, 진행합시다. 우리 보니까 비교하니까 a랑 c랑 같다라고 하는 거 느껴집니까? 또 하나, 맨 뒤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결과가 d라고 했으니까 d는 3이에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x의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지. x의 개수가 1인 거니까 x의 개수 d-c라고 하는 값이 1이에요. 근데 d값이 3이었지? d가 3이니까 3-c가 1이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c의 결과가 얼마다? 2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a랑 c랑 같다고 했으니까 a도 마찬가지로 2라고 쓸 수 있겠죠? b만 구하면 되겠다. b. b라고 하는 건 이미 잠깐 눈 뜨고 볼까? 여러분들 이거 얼마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d-c가 1이라며 그럼 c-는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보이시는 거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x제곱의 개수와 같은 거니까 b의 값이 1이다. 이런 식으로 a, b, c, d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전개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기 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랑 b를 결정하고 fx를 결정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볼게요. 괄호가 등장했어. 한 번 더. x제곱에 마이너스 3 괄호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fx 우변 x의 4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 내가 모르는 게 a랑 b를 몰라요. 이거 뭐 전개할 겁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fx를 결정하기 위한 아이디 좀 말해볼까? 일단 첫 번째, 얘는 전개하지 말고 수치 대입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고 들어. 자, x에 얼마 한번 대입해볼까, 우리? 1 한번 대입해볼까? x에 1 대입하니까 알 수 있는 결과는요, 좌변은 0을 곱한 거니까 0이고요. 우변에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일단 식을 하나 얻었어. 기억.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뭘 대입할까, 여러분들? x제곱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지 않아? 그쵸? 우리가 그쵸? x제곱에다가 3을 대입하고 싶어서 뭐 아무거나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하는 그런 상황을 잠깐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에 3을 대입한 거니까 얘가 0이겠네? 사실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루트 3-1 이것 말곤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지금 0이 된 게 중요한 거니까 0은. 여기다 x제곱에 3 대입한 거니까 3, 3, 9로 보이시는 거 맞겠죠? 얘는 3a로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b. 니은. 자,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우리 니은에서 기억을 빼자. 아래서 위에 걸 빼니까 어떻지? 3a 빼기 a니까 2a라 쓸 수 있겠고 b 사라지게 될 거고 9 빼기 1은 8이에요. 는제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점.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이죠, b는. 이런 식으로 a랑 b를 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기 1번은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봤고, 보기 2번은 적당한 x의 값을 대입했는데 이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 적당한 값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건 최대한 관계식이 간단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대입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밑에 거 3-1번과 3-2번을 풀어봅니다. 노트에 푸는 거예요. 3-2번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어드바이스 나와 있거든요. 먼저 주어져 있는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수학적 동의어를 보려고 하는 거야. 동의어. 잠깐 적어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말이죠.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항등식이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이건 무조건 성립해.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표현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과 같은 표현이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우리 수학에서 난 보통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게 잘못 번역한 것 같아. 모든과 그 다음에 임의의라고 한 건 같은 표현이에요. 임의의. 임의의 뭐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말인데 어떤 명칭이 있냐면 그 랜덤리랑 오랑 같거든요.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임의의는 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발음도 어려운 거 그냥 모든이라고 앞으로 읽도록 할게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 전체를 말하고 있는 느낌인 거고, 임의는 뭐냐면은 이 전체 중에 내가 뭘 골라도 이렇게 골라도 저렇게 골라도 이렇게 골라도 항상 성립한다. 같은 표현이죠. 전체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거랑 이 전체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성립해라고 하는 건 같은 거라고. 그래서 임의의. 이 발음도 안 좋은 거. 쌤도 임의의? 이미 그 국어 구문상으로는 이미 애가 맞는. 아니야, 이미. 자. 조사는 애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합시다. 또 하나. 이제 문제에서 2차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2차 이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차 다항식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잠깐 쓰고 지우자.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까지가 2차식인가요? 라고 할 때 이건 2차식이 아니야. 왜냐면 a가 0이면은 그때는 2차식이 아니죠. a가 0이면 몇 차식이야? 1차입니까? 1차가 아닐 수도 있죠. b가 0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a가 0이면 1차 이하의 식이야. 알아들었나?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2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2차식이 뭐야? 라고 말할 때는 뭐 똑같이 생겼는데 그 뒤에다가 언급을 붙이면 돼요. a는 0이 아니라고. 이래버리면 얘가 말하는 건 2차식이죠. 그거에 대한 구분은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붙으면 2차식이고 이 단어가 빠지면 2차가 아니야. 2차가 아니면 1차인가? 아니요. 1차 이하.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2차 이하의 식이 맞다라고 쓸 수 있죠. 왜냐면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2차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으니까 2차 이하의 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구분은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px라고 하는 게 2차 이하의 식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px로 잡힌 건데 가만 보니까 p0가 마이너스 1이야. 우리 기억나요? 0을 대입하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세 글자로? 상수항이요. 그러다 보니까 C라고 적을 필요는 없구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었네? 를 가지고 px를 대입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항등식인 거니까 여기 좌변에 대입해주게 되면은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하면 삭제가 될 테니 이렇게 지금 전체의 제곱이 좌변이야.
이제 우변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x의 제곱 좀 넣자 이렇게. 그럼 따라서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삭제가 되겠죠. 알아들었나? 여기까지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항등식이구나.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개수를 비교해도 괜찮고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돼. 그냥 딱 봐도 뭐 딱 봐도는 없어 여러분들. 뭐 할까? 전개할까? 그래 전개합시다. 그냥 전개해놓고 비교하면 되니까 a 제곱에 x의 4제곱이요. 다 할 수 있는 거 맞겠죠? 2ab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의 x제곱 여기까지가 좌변이고 우변은 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는 모습인 거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식만 정리하시면 돼요. 바로 보니까 a제곱이랑 a랑 어때야 될까? 막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차항이 여기 없는 게 아니라 3차항 계수가 0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2ab라고 하는 모습은 0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즉 a가 0 아니면 b가 0이야. 둘 다 0일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모습은 b제곱의 결과가 얼마라는 거죠 이렇게? b인가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이걸 통틀어 잠깐 말해보게 되면은 후보 좀 봅시다. 후보. 여러분들 이만큼 바라보게 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A는 마음대로 약분하는 짱구들 없길 바랍니다. 약분하시면 안 돼. 뭐 0이란 보장이 없어요.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때는 약분하니까 1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0을 누락하지 말라고. 이렇게요. 또 이 밑에 주어져 있는 모습을 체크하니까 마찬가지겠죠? B는 0이 되거나 또는 B는 이렇게 1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체크했을 때 결론 내려볼까? 결론.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A가 0이라 합시다. A가 0이고 B가 0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느껴집니까? 따라서 A랑 B랑 둘 다 0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로 A가 0이고 B가 얼마일 수도 있지 그러면은 1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케이스로 A가 1이고요. B가 0일 수도 있겠지. 네 번째 케이스로 A랑 B가 둘 다 1이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 그쵸? 이 조건도 같이 보시는 거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니까 정답 좀 내볼게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그때 P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2차 이하의 식이 맞습니다. 이하니까. 그 다음 얘가 말하는 거는 PX의 정체는 그냥 X-1인가요? 자, 세 번째 A가 1인 경우에는 PX의 정체는 X제곱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B가 0인 거니까. 정답이 PX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라고 우리가 또는이라고 잘 적어줘야 돼. 또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했다라고 하는 건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때 또는이라고 잘 적어줘야 돼요. 자, 다음 3-3번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아까 봤던 신호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죠. 근데 기억나?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뭐 개수 비교법도 있고 수치 대입법도 있고 다 그런데 쌤이 생각하는 좀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뭐 전개해서 비교해도 괜찮고 그래 일단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냥 개수 비교법도 있겠고 다 넘겨서 정리한 방법도 있거든요. 둘 다 보여줄게. 어떤 분들은 쌤 그냥 이거 전개 안 어려워서 전 전개 그냥 했어요 라고 할 때 잘했어. 근데 어쩔 건데 이게 x의 개수랑 y의 개수랑 다 같다는 보장이 있나 라고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x에 관한 항등식이야. x에 관한 항등식.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x에 대하여 식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솔팅을 먼저 하셔야겠죠. 같이 할게요. 이걸 넘기자. 넘기니까 a-b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다 있어. 나머지는 이제 x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 모습이 넘어왔다고 칠까?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y 그 다음에 플러스 c에 마이너스 2라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다 되었네. 그러다 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려면 상수항이네. 야, 상수항이니까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오케이. a랑 b랑 똑같아요. 그래 놓고 뒤에 주어져 있는 결과 또한 어때야 될까? 0이 나와줘야 돼. 0. 자, 그러려면 결과 확인해 보니까 자, 뭐 b랑 다 보이네. b는 얼마죠? b는 문제 내가 잘못 썼구나. 하나 안 썼네.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래. 아, 이런.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실수. 문제를 똑바로 안 써가지고 좀 말이 안 됐었죠? 아깝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x랑 y에 관한 항등식인 거니까 이렇게 x랑 y에 관한 항등식. 그럴 땐 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풀어갈 수 있거든요. 정리해볼까? 다시 한번 a-b. 그 다음 y는 -3-p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는 c-2라고 쓸 수 있겠죠? 이제 문제가 좀 심플하게 풀렸네. 그래서 a랑 b랑 같다라는 거고 근데 b 값이 -3인가요? b 값? a, b 결정된 거고 c 값이 얼마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2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x랑 y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식을 솔팅하시면 아주 편하다. 근데 밑에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제 잘 적었네. 확인하자. x-y는 2가 되고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 x, y에 관한 항등식이죠. 이런 식을 만들어야겠네. 정리하긴 할 건데 우리가 여기에 x-y라고 하는 걸 대체 왜 준 걸까? 라고 할 때 좀 느껴보자. 어떻게 느낄 거냐면은 분명 나의 목적은 이렇게 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느껴봐. 안 된다는 걸. 물론 지금 x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식을 적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y 어쩔 건데 x도 있고 y도 있단 말이야. 식 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랑 y의 관계식이 항상 이런 x-y가 2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우리가 y를 소거 한번 해볼까? y? 이 초록색이 말하는 거는 y가 얼마라는 거지? x-2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분명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모든 실수 xy가 맞긴 맞지만 x가 예를 들어 100이면 y는 그냥 결정된 거야 98로. x가 만약에 3이면 y는 1로 결정된 거야. 그런 모든 실수 xy야. 그러니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를 말하는 거니까 약간 찝찝해. 뭐야 다 되는 게 아니라 x랑 y가 이런 제한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 거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x가 변함에 따라 y가 같이 변해요. 왜냐면 x랑 y는 항상 이렇게 일정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소거하려고 해요. 하나만 신경 쓰자. y를 없애버릴게요. y를 없애버리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괄호에 x-2 c 괄호에 x-2 더하기 4 이렇게 식을 적어버리게 되면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죠. 다시 이 위에 있는 줄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요. 좀 불편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대입한 관계식은 뭐냐면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훨씬 생각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전개하면 되겠다 싶어서 믿어볼게요. 이거 전개하는 거 암산 가능합니까? 6원이의 실력 좀 볼까? 6원아 x제곱은 동류항이 존재하니까 불러보자. 누구누구 나와요? A 플러스 B 네, b. 좋아. 그 다음에 x의 동류항도 있나요? 네.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E b. 그 다음에 빠르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C c. 그 다음에 상수항도 불러볼까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 2C 네, 그 다음에 플러스 4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상수항이죠. 상수항이니까 2차항 없어야 되고 그 말은 즉 개수가 0이란 소리고 얘도 0이고 얘도 다 0이란 소리겠지. 이렇게 좀 깔끔한 건 C가 바로 결정되겠네. C가 얼마로 보이시나요? 여기서 C는 2로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C가 2니까 B는 얼마라는 걸까? 이렇게 1인가? 그냥 C C가 2니까 B는 1. B가 1이니까 A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면 깔끔하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좋나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쉬었다 갈 건데 쉬었다가 밑에 문제 3-4랑 3-5 풀 시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휴식. 3-5번 문제 유제 보고 갈게요. 이거밖에 못하겠네. 문제 읽어보게 되면은 2x 플러스
y-3은 0을 만족하는 항등식이 있는데 그 항등식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예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그때 말하기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4x의 제곱 플러스 axy 그 다음에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때 abc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다들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y는 3-2x로 잘 적었나요? 그쵸? 그럼 지금부터 y 자리에 이 모습을 내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때부턴 x밖에 없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따라서 4x의 제곱 플러스 ax라고 적어주고 3-2x b 괄호에 3-2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4라고 하는 거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나오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동류항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3a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있겠네. 그 다음 상수항 차례가 되겠죠. 상수항이니까 3b가 있고 더하기 c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식을 다 정리해 보니 a는 2가 나오고 a 값 2니까 6-2b가 0이죠. b 얼마? 3. b가 3이니까 c의 결과는 마이너스 9. 이렇게 abc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이 나눗셈을 할 때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써보게 되면은 x에 관한 다항식을 뭐라고 한번 해볼까? 그냥 fx를 할게요. 이렇게 x에 관한 다항식 fx가 있는 건데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한 걸 잠깐 이렇게 적어보면은 f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다항식 이렇게 뭐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나오게 될 거고 막 이런 거 다 처리했더니 나머지가 r이 나왔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식을 이쁘게 써보니까 나눔을 당하는 fx는 우리가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되고요. 나머지가 r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죠.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x에 대한 항등식이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결할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52페이지 나갈 거고 오늘은 보기 문제 정도를 보도록 하죠. 자, 보기 1번. 자, 이 문제가 말하는 거는 다항식 3차식을 x-1과 x-로 나눌 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적어보면은 x의 세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 라고 하는 모습을 x-1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4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기 1번이죠. 자, 보기 1번에 1번을 보면은 나머지가 이 뒤에 몫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뭐 qx라고 할까? 그냥 몫입니다. 몫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3x-4래요.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하는 PQ를 결정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없겠죠. 알아들었나? 그럼 유거나 전개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전개하는 것보다는 수치대입법이 낫지 않을까? 왜? 이거 내가 모르죠. 몫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항등식이니까 뭘 좀 대입하고 싶은 냄새가 확 나거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양변 x에다가 1을 넣으면 아주 깔끔해질 것 같아. 내가 이거 몰라도 0이잖아요. 한 번 더 이 뒤에 주어진 괄호를 보니까 2를 대입하면은 q를 몰라도 될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게 PQ를 모르니까 두 개의 힌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로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보는 거고 또 x에 2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식이 총 2줄 나올 거니까 모르는 거 2개, 식 2개 연립하면 답이죠. 자, 1 대입하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1의 결과는 이만큼 덩어리는 그냥 0이야. 0. 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p 플러스 q의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한 걸 하나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p 플러스 q 플러스 8. 2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0이고요. 여기다가 2 대입한 거니까 6 마이너스 4 나오나요?
그럼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식 더 이쁘게 2p 플러스 q로 식을 딱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6, 니은. 따라서 기역과 니은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리게 되면 p의 값은 마이너스 4 나와요. p 값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넣을까? q 얼마라는 거죠? 2라는 건가 이렇게? pq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보기 1번에 1번이었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고, 그럼 보기 2번도 볼까?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고 했어. 이건 그냥 칠판 지우도록 할게요. 봐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자리.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 건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얘가 바로 보기 2번이야. 나머지가 없다. 이 뒤에 0이다. 아, 그 말은 즉 더 심플하네? x에다가 1 한 번 대입하고 2 한 번 대입하면 바로바로 답 나오겠다. 1 대입하시면 p 플러스 q 플러스 1의 결과는 그냥 0이고요. 양변 x에 2 대입하면은 2p 플러스 q 플러스 8은 또 0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연립하면 pq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식 정리해보니까 p라고 하는 거는 얼마죠? 뺀 건 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6 나온다라고 처리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었던 거고, 나머지가 있었으면 그 나머지를 뒤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런 항등식 때문에.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예정인데, 미리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어려운 거 배웁니다. 어려워요. 어디가 어려울 거냐면은 선생님 65페이지인가? 몰라. 내가 페이지를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1페이지네요. 61페이지가 좀 어려울 텐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 잘 견뎌내 보도록 하시죠. 개념이 튼튼해야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정석의 연습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어쨌든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과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해올 거냐면은 51쪽? 네, 51페이지까지예요. 페이지 51쪽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기 문제랑 이제 보기 문제, 유제 문제, 기본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돼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거 있는 밀림 과제 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까지요?